이번 시간에는 비통제 모델링 이론 및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책에서 보시면 이제 4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통제 방식, 비통제 방식 간단하게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렸고, 통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학습 데이터로 나눠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게 결과하고 맞는지 비교를 하는 반면에, 비통제, 지금 다룰 비통제 학습은 나누지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왜 나누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나눠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크로스 셀링을 할 때 연관 분석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다, 데이터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군집 분석을 보시면 45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저희들이 배웠던 군집이랑 뭐고, 군집 분석의 K민, 그 다음에 뒤쪽에 51페이지에 가시면 투스텝 메서드, 투스텝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층적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이건 계층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장 적합한 그룹 수를 알아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확인을 해보시면 K평균 군집화에는 타 알고리즘에 비해 연산 시간이 적게 소요됨, 군집수 결정이 어려움, 대규모 자료의 군집화 시 유용함, 그 다음에 2단계 군집화, 투스텝 클러스터링, 대규모 자료의 군집화에 매우 효율적임, 통계량을 기준으로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 가능함. 그래서 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룰 거는 53페이지 K민 분석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가 있고, 성별, 연령 있고, 여기에 뭐 이탈 여부, 그다음에 주간 통화 횟수, 야간 통화 횟수, 주말 통화 횟수, 국제 통화 시간, 주간 통화 시간, 뭐 평균 야간 통화 시간, 평균 주말 통화 시간, 총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총 통화 요금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제일 처음에 소스를 클릭을 하시고, 소스,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저는 엑셀로 저장을 해드렸고요. 엑셀 더블 클릭하시고, 엑셀에서 커스터머 2001, 그 다음에 적용 잘 됐는지 미리 보기, 그래서 한번 데이터 한번 쑥 훑어보시고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야 되죠? 빌드 작업에서 유형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54페이지 두 번째 스텝 2 변수 설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역할에 대해서 저번 핸들링 때는 다루진 않았는데, 요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는 7가지거든요. 그 54페이지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면 뭐 주간 통화 횟수, 야간 통화 횟수, 주말 통화 횟수, 국제 통화 시간, 평균 주간 통화 시간, 평균 야간 통화 시간, 평균 주말 통화 시간, 이렇게 7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도 7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다 없음. 여러분들도 여기를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거 입력, 여기 잘 7개가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시고요. 여기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서 콜 입력이 맞고, 없음 1개 들어갔고요, 2개 들어갔고, 3개, 4개, 5개 들어갔고, 6개 들어갔고, 위켄드 들어갔고요, 없음,
다 없음을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없음.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조금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 입력을 잘 골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룹을 나눌 때 한번 액추얼 콜 코스트까지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총 8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총 8가지가 있는 거고요. 적용을 누르시고 값 읽기를 누르시고 확인.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검토 하시고 플레이. 데이터 콜픽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뭔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용하고요. 보셨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모델링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할 거는 세그먼트, 우리가 할 거는 K민, 유형. 그러면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책에서 보면 6가지로 나누어라 라고 했죠. 6가지로. 실행을 누르시면 되게 간단하시죠. 자기가 알아서 구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하고 광맥을 캤죠. 그래서 마이닝을 실제로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마이닝을 누르면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 군집 같은 경우에는 51%가, 그러니까 거의 다 51%, 그러니까 거의 다 1번 군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군집, 3번 군집, 4번 군집 이렇게 가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군집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모형을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군집을 누르시면 군집별로 요약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람 중에 51%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각각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을수록 조금 차이가 더 나는 것들, 특히 요 군집 2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10불, 12불, 18불, 28불인데 요 군집 2에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70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5배 정도를 더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6번 군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픽이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에버리지 오프 픽이 되게 높고, 여기도 값이 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값이 있는데 조금 더 안 나오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조금은 조금은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룹들 성향이 특이한 거죠. 성향이 특이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룬 거는 여러분들 55페이지까지 저희가 다뤘고요. 55페이지. 그 다음에 뭐 변수간 중요도, 그러니까 뭐 분 크기, 예측자 중요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코스트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달라진다. 중요도가 볼 필요 없는 거는 에버리지 위키 거의 중요도가 낮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건 책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고려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분포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분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이 분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분포를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포를 누르시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잘 정리를 잘 하는 방법은 57페이지에 있는 위에처럼 한번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시고,
다음에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살펴보느냐, 여러분들 출력에서 교차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차표를 보시고 교차표를 연결하시고, 그럼 뭐를 볼 거냐, 각각 그룹마다 아래쪽에 보면 K민 평균이라고 하는 게 그룹이거든요. 각각 평균을 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책에서 본 거는 타리프를 봤네요. 그러니까 요금제가 얼마나 다르냐를 본 거고요. 한번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을 눌러 보시면 책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군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외형, 여기 설정 외형에 들어가셔서 행 퍼센트지, 퍼센트지 합계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행 퍼센트지를 누르면 요 각각 행마다 퍼센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속하는지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cat 한번 특징을 볼까요? 특징을 보시면 cat 요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요게로 갈수록 더 비싼 것 같고, 요게 제일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요 cat 200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군집비가 가장 많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 군집 3도 요거하고 플레이 요거하고 조금 겹쳐져 있고, 그래서 각각 군집마다 조금 다른 특성들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비교를 한 거는 각각 군집별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나갔는지 천을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개인 평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다시 클릭을 하고 실행. 그러면 군집 1 같은 경우에는 나간 사람 비율이 거의 50대 50이고요. 이것도 50대 50이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군집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K민 분석에 대해서 다뤘고요. K민이고, 우리가 지금 또 다뤄볼 거는 한번 그 투스텝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투스텝을 다른 파일로 있는데 한번 투스텝을 같은 파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텝을 다시 하려면 모델링에 들어가서 투스텝에 들어가서 유형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최대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최대 5개에서 4개까지 한번 보자라고 합시다. 적용, 확인. 요거는 이제 조금 지울까요? 이게 할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이건 조금 지워주시고, 여기 결과를 보기 위해서도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거는 4개로 쪼개라는 게, 그러니까 4개로 쪼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2개부터 한 15개까지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개부터 15개까지. 그래서 군집에서 어떻게 다시 나눠졌는지 한번 보시고, 변수도 조금 다른 거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그런 거 찾는 게 마케터들이 좀 많이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뭘 많이 비교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다른 실습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제 한번 58페이지 저희가 K-민 투스텝 같이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실습을 합시다. 다시 새 스트림, 그 다음에 소스, 여기에서는 tel sav라고 하는 거는 요거
파일이고요. SPSS 파일이고, 텔코 세이브 열기 잘 들어왔는지 미리 보기 들어왔고, 적용 확인.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제 강의를 듣지 말고 한번 먼저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형에 들어와서 유형으로 체크를 하고, 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거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변수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몇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뭐 9가지만 선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age, 그다음에 리드, 어드레스, 인컴, 교육 수준, employee, retire, 그다음에 젠더, didn't,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여기 아래서부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리신 다음에 한번 클릭하고 없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클릭한 거에 같이 다 없다라고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적용 확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할까요? 한번 K민으로도 한번 해보고, K민 모델링에서 K민으로도 한번 해보고, 투스텝으로도 해보고, 연결하고 K민으로는 가장 여기도 한 5개로 한번 해봅시다. 5개로 하고, 투스텝으로는 2개에서 15개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실행 완료가 됐고요. 2개 차이가 한번 어떻게 나는지 봐볼까요? K민으로 했을 때는 군집이 5개로 했기 때문에 5개로 이렇게 나눴고, 요거 같은 게 너무 작고 나머지는 한 25%씩 이렇게 나눴고, 실제로 투스텝으로 하면 어떻게 나는지 봅시다. 투스텝도 5개로 한 게 맞다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나누는 방법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여기 10.2%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4.7%. 그러니까 조금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K민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더 해보실 거는 여기서도 뭐 각각마다 쭉 뭐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100% 뭐, 그러니까 피메일이 100%, 그러니까 여기에 연령이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에듀케이션이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요런 거 리타이어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연속 변수뿐만 아니고 명목 변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룹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60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쪽에 보시면 군집 1, 군집 B 여기에 대해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마케터로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마케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군집을 잘 뽑아내서 각각의 특징들을 잘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모델 검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에 들어가셔서 분포를 본 것 같고요. 분포를 본 것 같고, 분포에서 연결을 시켜서 더블 클릭 하시고, 필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T2 스텝 적용. 그 다음에 색상은 그러니까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한번 여기 1000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1000, 그러니까 1000에 그러니까 각각 그룹에 따라서 1000을 비교를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어디 있나요? 1000 뒤쪽에 있고,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천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교차표를 그리셔도 되고 여기처럼 그래프를 그려도 조금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탈률이 조금 높고요.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낮다. 그러니까 군집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수준이 매우 높고 직장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주로 여가를 이용하는 60대 초반의 여성 그룹이다. 그러니까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엑셀을 가지고 오셔서 엑셀을 끌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 요거랑 연결시켜 주시면 안 되고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텔코 투스텝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바탕화면 여기에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텔코 투스텝. 그래서 적용 실행. 그러면 실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모델링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디 들어왔나?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데스크탑에 저는 여기 경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데스크탑 텔코 투스텝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집 분석은 끝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할 거는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분석은 내가 요거를 샀다. 그래서 아까 어떤 구매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2분형으로 바꾸는 게 있었죠. 2분형으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차가 없이 같은 바구니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지지도, 신뢰도 그러한 것들은 다 수업 시간 때 다뤄줬고 67페이지, 68페이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분석 68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장을 봤는데 한 유통업체에서 장을 봤는데 기제품, 냉동류, 음주류, 채소류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요 단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 한 단위를 더 내려갈 건지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냉동류라고 하면 냉동류에도 냉동 만두도 있고 냉동 핫도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 할 건지 아니면 냉동 식품이라고 할 건지 해서 그거를 조금 어디까지 어디 수준까지 볼 건지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소분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고 조금 그보다는 한 단위 더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옷이라고 하면은 속옷 중에서도 남자 속옷, 여자 속옷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실습을 해보시면 여기서도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쇼핑에서 여기 파일은 SAV니까 statistic 파일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서 모델러에서 실습 1에서 모델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쇼핑 적용 그 다음 미리 보기 잘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0,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거는 꼭 유형 한번 보시고 유형을 한번 꼭 보시고, 그러니까 유형에서 할 일은 이제 요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그 연관성 분석에서는 다 입력이라고 하지 않고 양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방향.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양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및 그 다음에 워킹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값을 읽기 한번 해볼까요? 값을 읽기. 그래서 0하고 1 값만 갖는 거를 젠더부터는 없음, 고려를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건 뭐죠? 이분형이죠. 이분형으로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분형, 그러니까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이분형이다. 이분형. 다른 거는 뭐 연속형 그런 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형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거는 양방향, 값을 읽기 하면은 0 또는 1. 아까에는 0, 1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0 또는 1 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적용 잘 들어왔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델링에 들어가서 연관에 들어가서 이거를 누르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고 10개의 그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개의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지만 여기서 지지도, 신뢰도, 전환값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최대 몇 개까지가 있을 거냐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69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10, 75, 5개까지 있는 거를, 그러니까 5개가 있고 거기서 추천하는 것까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전환값수 생성된 규칙에 대한 선행 존수구의 최대값을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적용, 실행. 그렇게 되면 똑같이 클릭을 하시면 이게 반짝반짝 하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모델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돌린 파일이 있습니다. 스트림, 출력, 모델. 여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돌렸던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뭐 파일 그 그래프들 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모델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돌렸던 결과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결과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돌리실 필요 없이 요거는 다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데이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한번 보면 그래서 전환값, 전항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살 사람, 요거를 산 사람이 요거를 살 지지도는 10.81%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83.529로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리프트 값도 보셔도 되고, 인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 개수가 몇 개가 있었는지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약을 보시면은 뭐 요거 보죠.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한 사람이 요거를 구매할 확률은 85번이 있었고, 지지도하고 신뢰도, 리프트 값은 이렇게 돼 있다. 리프트 값도 저희들이 배웠었죠, 수업 시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그 술을 산 사람들이 술을 살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실제로 술을 샀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후한값에서 뭐 알코올 한번 6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69페이지를 보시면 술을 산 사람들이 실제로 술을 샀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여기에서 그러면 70페이지에서 여기에서 생성, 이쪽에 보면 생성이라는 게 있고요. 의사결정 규칙, 여기에서 알코올이라고 우리는 알코올 예측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목표 필드는 알코올이고요. 알코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거고, 목표 필드는 기본값으로 0을 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0이고, 이거 어떤 일정 값이 될 때 1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어떤 게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알코올 예측이라는 게 하나가 돼 있죠. 유형하고 하나 연결을 시켜 주시고, 그럼 요거는 무슨 작업을 한 거냐, 지금 있는 거하고 예측을 한 거하고 알코올 예측한 그 행하고만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야. 한 줄이 더 들어간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교차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교차표로 비교를 한다. 교차표인데 어떻게 비교할 거냐, 여기에서 나온 A10 필드, A10 필드고요. A10 필드고, 그래서 알코올이고,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책하고 똑같이 나왔고요. 책하고, 그래서 70페이지 노드의 알코올에 대한 규칙의 실제 예측이 어느 정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매트릭스 컬럼의 알코올 구입으로 예측된 163건 중 실제 알코올을 구입한 건수는 116건으로 71.2% 거의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 보려면 외형에서 이거를 더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행도 나올 수 있고 열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70페이지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떠한 규칙인지, 어떠한 규칙으로 뭐를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거는 파일에서 시퀀스를 다뤄볼 겁니다. 이제 조금 순차가 있을 때, 그 소스에서 홈쇼핑 텍스트 가변 파일이고요. 그런 거를 txt를 가변 파일이고, 여기에서 파일에서 홈쇼핑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는 공백이나 탭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탭을 클릭을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왔는지, 잘 들어왔군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옛날 다뤘듯이 거래 일자가 있고, 그래서 시간별로 이 사람이 뭐를 더 살 것 같은지, 또 처음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 상품 분류를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저희들은 실점했을 때 필드에서 유형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값이 잘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변수로는 뭐를 볼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72페이지 72페이지 한번 여기처럼 뭐 분포도 한번 볼까요? 그 그래프에서 분포를 해서 연결을 하시고 클릭을 하고, 어떤 거를 볼래? 상품 분류를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적용하고 실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몇 번씩 구매가 됐는지고요. 그래서 유형에서 우리가 할 거는 시퀀스 모델링에 들어가서 순차 규칙 연결을 시켜 주시고, 목표 필드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로 묶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코드가 되고요. 시간 필드를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일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거래 일자, 그 다음에 내용 필드에는 상품 분류,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모델에서 보시면 지지도, 신뢰도가 있고요. 한번 지지도하고 신뢰도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또 결과가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해보시고 이게 결과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전항에 미용과 의류와 미용품을 산 사람들은 미용과 패션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류하고 의류를 살 사람들은 의류를 살 확률이 가장 높고, 그래서 모델링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테이블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출력해서 테이블 연결을 시켜서 테이블을 보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전체 크기로 하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미용과 패션이고요. 가장 한 5.81%로 살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의류, 그 다음에는 생활 잡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가장 더 많이 구매를 할 것 같고, 미용과 패션, 식품류 요 순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는 확률 값이고, 그러니까 73페이지에 보시면 고객 가이드별로 구입이 유력한 3개의 품목의 리스트와 해당 신뢰도가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4인 사람은 미용과 패션, 의류, 생활 잡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집에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통제 방식은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통제 학습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